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제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트랜잭션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트랜잭션을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이 있느냐는 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트랜잭션에서 어떤 테이블들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트랜잭션 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뷰라는 게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일부분을 이제 뷰라고 그러죠. 그러면 해당되는 이제 트랜잭션이 사용하는 테이블들을 이제 트랜잭션 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이 개발한 학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수강 신청하면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한 테이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수강 신청을 위한 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뭐 성적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과목별 성적 입력 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적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테이블하고 수강 신청할 때 사용하는 테이블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분석을 한다는 건 그 해당 트랜잭션별로 어떤 테이블들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제 뷰를 다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뷰를 정의하는 과정을 이제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해당 특정 트랜잭션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을 가지고 실제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읽기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쓰기 작업.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읽기 아니면 쓰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에는 그냥 읽기가 있고 리드만 있고 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입력하는 거,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는 거.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레코드의 값을 갱신을 하는 거,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레코드를 삭제하는 거, 없애는 거, 뭐 이런 거 세 가지 작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작업이 전부 다 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는 그냥 읽기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영어의 앞글자를 써서 이게 리드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는 걸 create, 인서트가 하는 게 아니라 create, 그 다음에 update, 그 다음에 삭제, delete. 그래서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그 컴퓨터의 아주 그 하위 작업은 뭐로 이제 식별이 되느냐면 이 리더,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딜리트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구분되는 것들을 이제 앞글자를 다 따서 이제 영어 쓰는 사람들이 발음하기 쉽도록 해서 크루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트랜잭션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표를 만들면 위에는 테이블 하면 테이블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겠죠. 학생 테이블, 그 다음에 뭐 과목 테이블, 수강 테이블, 뭐 이렇게 테이블 이름이 쭉 있으면 여기는 이제 트랜잭션이 있으면 여기에서 뭐 수강 신청. 그러면 수강 신청을 할 때는 학생 테이블은 리드를 하고 과목 테이블도 리드를 해서 수강 테이블에는 크리에이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이 그 등록을 한다. 등록금을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학생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아니면 크리에이트도 하겠네요. 뭐 신입생인 경우에는 크리에이트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열한 이런 표를 뭐라고 그러냐면 크루드 매트릭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잖아요. 2차원 행가열이 있는. 그런데 그 안에는 해당되는 테이블하고 트랜잭션별로 데이터에 대한 읽기며 그 다음에 입력이며 갱신이며 삭제 작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다 나열을 이제 해서 한 개의 표로 보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한 것을 이제 크루드 매트릭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크루드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루드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크루드 매트릭스가 뭐고 하는 것들은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면 뭐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드 매트릭스 여기 나오네요. 그러면 프로세서 모델인가 뭐 크루드 매트릭스 뭐 크루드 매트릭스 해서 뭐 블로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크루드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위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 트랜잭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문을 신청한다, 신규 주문을 하고 주문을 변경한다, 주문을 취소한다, 뭐 고객 정보를 조회한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트랜잭션별로 이렇게 크루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트랜잭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크루드 매트릭스에는 사실 뭐 어떤 것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이따가 이 강의에서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트랜잭션이 몇 건이나 발생하느냐 발생 건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트랜잭션이 몇 건이나 발생하느냐 그래서 그 발생 건수 내지는 발생 빈도 그럼 이 발생 건수나 발생 빈도로부터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것을 더 상세히 하면 테이블에 대한 부하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해당되는 테이블을 자주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작업을 트랜잭션의 분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분석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트랜잭션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은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상태로 변환시키는 게 트랜잭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작과 종료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시작과 종료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예측 가능한 실행 결과를 이제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업무의 관점에서 보면 1분만 실행될 수는 없고 하나의 단위로서 실행됨으로써 그 업무의 단위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상태로 변환시키는 그것을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보는 것처럼 어떤 물건을 파는 회사다. 그러면 주문 관리 이런 건 트랜잭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문 관리를 통해서 어떤 실행 결과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시작과 종료가 주문 관리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 끝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주문 수주라든지 주문을 수정하는 거라든지 주문을 취소하는 것은 시작과 끝나는 지점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규 주문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문에 대한 레코드가 입력이 되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문에 대한 레코드를 명확하게 새로운 주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상태가
종료가 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입력이 되면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처리가 된 거고, 입력이 안 되면 성공적으로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그 주문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전체 가격도 계산을 하고 할인율도 계산하고 아무리 그걸 다 했어도 그게 그 주문에 대한 레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지 않으면 종료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이제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종료가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전 상태에서 다른 상태, 새로운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주문 그럼 조회는 트랜잭션이냐 아니냐. 왜냐면 조회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상태로 바꾸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보면 트랜잭션은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뭐 주문을 검색해 보는 거니까 검색만 한다. 내가 주문을 했는데 내가 어저께 무슨 주문을 했지? 고객들이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문 조회도 이제 트랜잭션에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에 미치는 부하, 또는 뭐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테이블들에 미치는 부하가 조회는 별로 크지가 않아요. 이 부하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마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는 이제 값을 읽는 경우하고 리더 읽기 작업하고 쓰기 작업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읽기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조회는 읽기 작업이죠. 읽기 작업을 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 사용자들이 있으면 여러 사용자들이 어떻습니까? 동시에 읽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예를 들면 어떤 인터넷 쇼핑몰이 있는데 회원이 100만 명이다. 그럼 100만 명의 한 개의 레코드를 다 동시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읽기 작업만 하면. 그러니까 부하가 없는 겁니다. 뭐 있긴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입장에서 보면 크지 않은 거죠. 그런데 쓰기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한번 살펴보면, 쓰기 작업을 할 때는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할 이제 데이터베이스 운영에서 공부할 데이터베이스의 잠금이라는 그 작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락킹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뭐 락을 건다, 뭐 이런 락이라는 말로 이제 또 통칭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쓰기 작업을 할 때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쓰기는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100만 명의 회원이 있으면 그 100만 명이 주문을 하려고 그러면 그 주문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는 주어진 그 시점에, 그 시각에는 몇 명이어야 되냐 그러면 최대한 한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쓰기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쓰기 작업이 미치는 부하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트랜잭션을 식별할 때 읽기 작업만 하는 것도 트랜잭션에 포함시켜도 되긴 돼요. 그래서 읽는 작업이 대충 뭐 몇 건 정도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미치는 부하를 분석을 할 때는 사실 뭐 읽기 작업은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쓰기 작업은 동시에 할 수 없죠. 그래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의 구현, 물리 설계에서 트랜잭션을 분석하는 이유는 얼마나 큰 용량의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나
아니면 얼마나 큰 용량의 저장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아니면 그 주어진 어떤 시간 동안 트랜잭션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그런 이제 설계 기준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의 주 대상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쓰기 작업을 하는 트랜잭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작업을 하는 트랜잭션은 분석의 대상으로서 이제 의미가 없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랜잭션을 찾아내고 나면 그 트랜잭션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들을 이제 다 열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찾아내고 그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이제 다 열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들 사이에 뭐 참조 무결성 법칙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가를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규 주문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이제 주문이라는 테이블에 레코드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주문에서 한 주문에서 물건을 여러 개 사면 그 여러 개의 그 물건별 레코드, 그걸 이제 만약에 주문 상세라 그랬으면 주문 상세라는 테이블의 레코드도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문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느 고객이 주문을 한 거냐 하면 해당되는 고객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 테이블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주문에서 어떤 특정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면 그 제품이 뭐 가격이 얼마인지, 재고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또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제품 테이블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는 이제 주문을 이제 다 처리하고 나면 그 주문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인보이스 송장을 같이 발부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계산서를 같이 발부한다 그러면 그 송장이라는 그런 테이블이 있으면 그 송장이라는 테이블에 그 계산서도 이제 새로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송장도 주문과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주문에서 구매한 개별 그 제품별로 송장 명세를 또 만든다고 그러면, 세부적인 송장을 만든다 그러면 이 송장 명세 테이블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트랜잭션이 사용하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다 나열을 하고 이것들이 어떤 참조 무결성 법칙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찾아낸 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것을 트랜잭션 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랜잭션 뷰가 만들어지면 그 트랜잭션 뷰에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어떤 순서로 어느 빈도가 중요하죠. 얼마만큼 자주 이용하느냐, 그러니까 읽기를 하든지 또는 쓰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및 쓰기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때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액을 계산한다 그럼 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그 처리 알고리즘, 계산 알고리즘 같은 것은 계산 알고리즘 같은 것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테이블에 고객이 주문을 하면 주문 총액이라는 그런 그 필드에 값을 입력을 한다 하는 것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트랜잭션 분석은 프로세서 분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분석 또는 응용 프로그램 분석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계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것에 반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현을 위한 트랜잭션 분석은 이런 건 안 하고
그다음 무슨 테이블을 사용을 하느냐,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 그것만 이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트랜잭션 분석도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신규 주문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고객 이제 테이블을 이제 읽어 드리는데 월 평균 또는 뭐 일 평균, 그거는 이제 분석하는 회사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단위로까지 분석이 가능하면 일 평균으로 분석을 하고, 아니면 뭐 월 평균으로 분석하고, 아니면 시스템의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뭐 시간대별로 뭐 1시간 단위로 뭐 분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오전 9시부터 뭐 9시 59분까지, 그다음에 10시 0분부터 뭐 10시 59분까지는 뭐 평균 몇 명이 이제 방문을 하느냐. 그러면 그 방문하는 고객이 들어오면 고객의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넣으면 새로운 이제 고객 레코드를 읽게 되겠죠. 고객 레코드를 읽게 되는데, 만약에 신규 고객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읽는 것만 아니라 고객 레코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신규 고객은 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고객 가입. 그러면 이 전체 고객 중에서 기존 고객은 몇 프로고 신규 고객은 몇 프로다 하는 것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별로 이제 몇 건을 주문을 하느냐. 그래서 뭐 주문을 3건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문 레코드가 한 달에 평균 고객별로 3건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주문에서 물건은 이제 보통 몇 개를 사느냐. 그래서 평균에서 한 번에 5개를 산다. 뭐 굉장히 많이 사네요. 그러니까 뭐 예제니까 그래서 몇 개를 사는가 하는 것도 이제 분석을 하면, 이제 주문 상세 레코드는 이 주문 레코드보다 그 건수가 몇 배 많아야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5배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그러면 이제 이 주문을 할 때마다 이 주문 상세 레코드에 이제 입력된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문을 이제 할 것이다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제품 테이블도 또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5개 산다 하니까 주문별로 평균 5종류의 상품을 읽는다. 그런데 뭐 여기는 간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것만 찾아서 읽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고객이 그러질 않고 5개의 물건을 사는데 실제 보는 것은, 분석하는 것은 훨씬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한 주문별로 보통 제품을 예를 들어서 뭐 20종류를 한번 검색해 본다. 그러면 이제 이게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종류를 검색을 해 봐서 그 중에서 평균 잡아서 뭐 5종류만 구매를 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주문 상세 레코드에서 쓰기를 하는 그 빈도하고 이 제품 테이블에서 읽기를 하는 거하고는 그 빈도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송장도 주문별로 한 건씩 이제 쓰기를 하고, 송장 명세도 주문 상세별로 한 건씩 쓰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해당 트랜잭션별로 해당 테이블을 얼마만큼 빈도로 읽기를 하는가 쓰기를 하는가가 이렇게 표로 다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요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크루드 매트릭스하고 보다는 더 상세한 거죠. 그래서 크루드 매트릭스는 읽기냐 쓰기냐만 이제 구분을 한 건데,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트랜잭션당 빈도가 나오는 겁니다. 횟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제 고객이 오면 한 달에 평균 300명이 오니까 거기서 읽기를 하는
사람은 97%고 신규 고객은 3%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3%는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면 신규 고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300명의 고객이 방문을 하면 그 중에 97%인 291번은 읽기를 하고 쓰기는 3%인 9번은 쓰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 레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 고객이 한 달에 평균 3개의 주문을 한다. 그러면 900. 그 다음에 상품의 재고를 확인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5개만 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뭐 그 고객이 물건은 5개 사지만 와서 읽어보는 거는 뭐 한 20번 읽어본다. 그러면 한 주문당 그러면 이게 4,500이 아니라 18,000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서 작성은 이제 주문 상세는 그 상세한 5개 구매한 물건의 별로 이렇게 해야 되고 송장은 이제 주문과 같은 횟수만큼 이렇게 하면은 트랜잭션당 읽기가 몇 번 일어나고 쓰기가 몇 번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개의 트랜잭션에서 해당 테이블에 대해서 아니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여러 테이블들에 대해서 읽기가 몇 번 일어나고 쓰기가 몇 번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주문만 아니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난 뒤도 나중에 또 주문을 갱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문 갱신은 또 뭐 몇 번 일어나느냐 이렇게 쭉 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취소한다. 삭제는 또 몇 번 일어나느냐. 그러면 주문 삭제 뭐 아니면 뭐 삭제는 사실 컴퓨터 관점에서 쓴 거고 고객의 관점에서는 주문을 취소. 그러면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트랜잭션별로 다 하고 나면 그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드 및 라이트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리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동시에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이 숫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쓰기 작업을 하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쓰기 작업을 하는 것대로 맞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쓰기 횟수가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테이블을 라이트를 하려면 몇 회 하는데 하루에 주어진 시간대 몇 번 하는데 그 성능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 뭐 벤치마크 테스트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벤치마크 테스트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해당 테이블을 예를 들면 이건 뭐 한 달 했으니까 큰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면 주어진 단위 시간대 1분당 분당 예를 들면 뭐 4,950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벤치마크한 해당되는 뭐 DBMS의 벤치마크 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사용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이 주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 정도의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DBMS를 사용하고 그 뭐 DB 서버는 뭘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SSD는 뭘로 사용을 하면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을 해서 찾아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판단 근거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 설계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트랜잭션 분석의 일련의 과정이고 데이터베이스의 물리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